네, 안녕하세요.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12월 한 달간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최근 해외 경제 금융 이슈에 대해서 보면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트럼플레이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미국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요, 경기를 부양하는 쪽, 특히 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뭐 인프라 투자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경제를 업시키는 쪽으로 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가 상승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물가보다 미국 물가가 높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미국이 어려웠지만 그 이후에 주택가격도 회복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해가지고 1.3%인데 미국은 1.6%나 됩니다. 그리고요, 1달러, 1유로 거의 대등한 상태, 즉 페리티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가능해졌습니다. 즉 슈퍼달러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 유로화가 출범한 지가 꽤 됐죠. 한 17년 됐습니다. 99년도에 출범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008년도에 미국이 어려울 때는 1유로에 1.6달러까지 왔었습니다. 1유로에 1.6달러. 그만큼 달러 가치가 유로에 비해서는 약했다는 뜻이죠. 그 이후에 지금은 오히려 유로 쪽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1달러 1호화 시대가 됐고, 뭐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1달러에 유로가 더 떨어지는, 오히려 유로당 98센트 이렇게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3대 지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S&P 500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은 무려 1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이죠. 자, 국내 금융경제 이슈를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태라든가 또는 뭐 대적으로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소비 경기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극명한 지표가 나타났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CCSI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달보다 무려 6.1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났을 때 그때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모든 행사 취소되고 움직임이 없었을 때 그때 거의 육박하는 정도로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처럼 그 어떤 실업률이 낮고 그리고 구인난, 오히려 구직난의 구인난이 심하죠, 일본은. 이런 상태에서도 오히려 소비 지출은 0.4%가 하락하는, 즉 8개월 연속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그런 이유로 볼 때는 11.3 부동산 대책이죠. 자, 8.25 대책 때는 공급을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즉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죠. 왜냐하면 공급 부족은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주택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2.13 대책은요, 일단 청약 제도를 손댔습니다. 즉 과거 5년 동안 당첨된 경험이 있으면은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또 누구나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었던 부분은 세대주로 제한을 하고요.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은 1순위 청약할 수가 없고 또 대출도 쪼이고 뭐 이런 형태로, 특히 최근에 막 완판이 됐지 않습니까? 많은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 자금이 적다는 겁니다. 즉 통상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약간 편법이죠. 5%만 내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10%를 다 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좀 하락이 되고, 특히 어떤 전매 제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 중에 당첨되고 입주할 때까지 보통 2년 반에서 3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어떤 분양권을 되팔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서울, 강남, 사구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성남, 하남, 고양, 이동탄, 세종시, 부산 이런 데는
전매전 할 수 없도록 입주한 다음에 즉 소유권 등기 받은 다음에 매매로 팔아라 이렇게까지 지금 강력한 조치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이 좀 위축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통계도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표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즉 3개월 연속으로 1%대다 이거죠. 즉 우리가 그 디플레이션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은 좀 상승한 무드를 보여줘서 좀 다행스럽게 보일 수 있고요. 자, 소비자 심리 지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나 제조업 업황 실적 BSI 지수는 전월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즉 가계와 기업이 느끼는 감이 틀리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무역 수지는 80억 달러 흑자입니다. 즉 58개월째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 늘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물론 불황형 흑자라고 해서 그동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 부분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즉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하락하는데 수입이 더 많이 하락해가지고 흑자가 나는 이런 부분은 미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어떤 국가의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함께 바라봐야 될 것이 근원 소비자 물가거든요. 즉 농산물과 석유류처럼 어떤 계절성이라든가 어떤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을 빼고 그 외에 나머지 여타 일반적인 그런 지수 가지고 어떤 집약했을 때의 물가가 안정적으로 그 나라의 체력을 보여주는 건데 이 근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5% 이렇게 되더라도 근원 물가는 2.5%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 부분 근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거의 같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 됐었고 그리고 돼 있고 농산물과 석유류가 상당히 안정된 그런 가격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변동폭이 작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제가 관찰하는 6대 지표가 있는데 국내 코스닥 코스피는 좀 중폭으로 내렸습니다. 미국은 좋아졌고요.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금리는요. 참 그동안 제가 수년 동안 계속 하향 뭐 사상 최저치 경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들어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기준금리입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즉 국고채 금리가 1.6%가 이상 올라갔습니다. 즉 전월 대비해서 0.25%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의 제왕은 기준금리입니다. 1.25%죠, 현재. 자, 그런데 이 기준금리보다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인데 이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차를 두고서 은행금리라든가 뭐 또 대출금리까지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상승률이 좀 주춤한 거와 연결돼 가지고 가계부채의 어떤 뇌관으로 작용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정부는요, 거꾸로 우리 기준금리를 더 동결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살짝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과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같이 가지 않는 전략을 일정 기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펼쳐서 우리나라 어떤 가계에 대출받은 가계의 어떤 그런 소비 여력이라든가 대출 상환 능력을 좀 제고하는 전략을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2, 3개월 전보다 조금씩 몇십 원씩 달러당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통화량은요, M2 증가율은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전히 7%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에 자금의 총량은 풍부한 편인데 덜지 않는 것이 문제죠. 사실 대기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잉여자금을 많이 그 은행 잔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은 강보합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약보합,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계속 내리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즉 주식형 펀드 잔액이 그동안 많이 내렸습니다. 뭐 100조가 넘다가 내려온 상태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어쩌면 임계점, 하향 임계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원자재는요.
사실 석유와 국제금리 시세가 핵심인데 석유를 보면은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이 오펙이라고 하죠. 오펙, OPEC라고 하는데 이 기구에서 감산하자 이거죠. 감산했을 때 당연히 공급을 줄이면서 수요는 일정하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배럴당 가격 올려서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잘 안 됐죠. 뭐 이란이라든가 이런 좀 비협조 국가 때문에 최근에 비오펙 회원국인 러시아 같은 나라도 같이 감산에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석유값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조사하는 것은 한 월 평균입니다. 하지만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오히려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석유 수입을 100% 하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어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피해 입는 부분이 바로 우리 자동차 휘발유 넣는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요금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금시세는 뭐 조금 하락했습니다. 자, 부동산은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승률이 지금 꺾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제로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이 하향으로 될지 아니면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반등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금리 추세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의 정책 그리고 어떤 그 소비자들의 어떤 주택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주택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오른다 내린다라는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어렵고요. 지역별로 가령 A라는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에서도 어떤 구단위 아니면 뭐 그 작은 도시 전체 그 도시에서 움직이는 공급과 수요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집계 시설이 늘거나 아니면 어떤 그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정타운이 이제 이전하는 곳 이런 곳은 여전히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이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